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우리 텐서플로우 AP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텐서플로우 API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역전파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미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제안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구현한 역전파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로 다시 재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이제 확실하게 좀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 신경망이 잘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 텐서플로우로 API로 구현했을 때는 주로 어, 저 역전파 쪽에 그 경사를 산출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같이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난이도를 우리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 이제 경사 하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텐서플로우로 연산을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숙한 예시로서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이제 그 5부터 5까지 이제 0.1 간격으로 이제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예시가 이제 무엇이냐면 요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DF, DX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점도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경사강이 이제 텐서플로우 API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점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미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치 미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현할 필요가 없고 텐서플로우의 이제 그레디언트 테이프 객체의 맥락 속에서 그냥 원하는 연산을 이제 신나게 순전파만 신경 써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dy dx는 이제 잘 구해지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경사 하강을 이제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함수 f를 넘겨주고 그 시작 지점 이제 x를 이제 넘겨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학습률이라든지 학습 횟수, 학습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시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x0라고 우리 이제 불렀었죠. 그러면 이제 그 미분 연산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에서는 그걸 이제 그 텐서플로우 이제 베리어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정된 학습 횟수만큼 반복을 이제 수행하시면 되는데, 그 반복을 수행할 때 그 해당 지점에 미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 해당 지점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어쨌든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복잡하지도 않지만 지금은요. 그러면 이제 dy dx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한테 요청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출력이 y인데 그것에 이제 변수가 이제 x였어. 그래서 이제 dy dx가 이제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y dx가 이제 구해지면 이제 끝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이제 기존의 x를 요 dy dx만큼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x가 계속해서 그레디언트 테이프의 대상이 이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x가 텐서플로우 이제 베리어블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아 있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텐서플로우 API의 이제 특수성인데 요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이 이제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을 빼준다. 이렇게 되면 얘는 그 얘는 요거가 베리어블이 안 되게 됩니다. 그냥 컨스탄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점 때문에 그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을 갱신하실 때는 요 API의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얘는 그냥 갱신은 안 되고 이 메소드를 써서 이제 빼줘야 돼요. 뭐 그 연산을 이제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런 식으로 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특수성 때문에 이 subtract 빼기를 수행할 때는 이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의 자료형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요 API에 좀 특수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고 그래서 x가 지금 이제 변수인 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dy dx 곱하기 학습률만큼 빼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요렇게 해도 방법이 있긴 해요. 요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x를 텐서플로우 이제 베리어블로 이제 다시 만들어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그 기록이 좀 추적이 안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경사강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이 X 히스토리를 좀 이제 수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 X 히스토리 자체는 그 베리어블의 상태가 이제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본의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기록이 될 때는 이제 컨스탄트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반환을 할 때는 이제 X 히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내보내 주겠습니다. 사실 이제 X 히스토리를 내보내 줄 때는 텐서플로우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넘파이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사 하강을 이제 수행하는데 함수에 이제 f를 전달해 주고요.
요 좀 근처에다가 이제 갖다 두겠습니다. 요 x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서요. 이제 함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고 x0를 뭐 예전처럼 -4에서 이제 시작하고 학습 횟수를 뭐 예전에 이제 10번 하고 학습률이 이제 뭐 0.1이었을 때 이제 잘 됐던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히스토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오류가 발생한 거는 그 x가 그레디언트 테이프 인에서 요거 때문에 그렇군요.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한 거를 이제 주석 처리 해놔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학습률하고 dy dx가 이제 곱해져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그 dy dx가 지금 넌 타입이 나왔거든요. 이 경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딘가에 제가 그 오류를 낸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 이제 변수로 만들었고, 그죠? 요 부분은 이제 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됐는데, 그 dy 이제 dx를 이제 했고, 어사인을 이제 했고, 잘한 것 같은데요.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별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학습을 이제 한 번만 시켜볼까요? 지금 이제 dy dx가 그 넌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x를 텐서플로우 이제 베리어블로 해가지고 -4를 이제 집어넣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함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width하고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그레디언트 테이블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y는 x의 이제 제곱을 이제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지금 제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여기 있는 걸 이제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하게도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이제 dy dx가 이게 그 정수인 게 문제인가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테이프에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yx 이렇게 해갖고 dy dx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요게 안 나오거든요. 그죠? 요 dy dx가 여기 이제 넌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부동소수점으로 지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 x를 그 정수값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미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수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도 좀 따지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이제 따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D 타입을 그 명시를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D 타입을 부동소 수점으로 명시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 정수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 0을 집어넣는 걸 신경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 이 x가 정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서 명시적으로 D 타입을 플로트 32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보니까 오류를 찾았네요. 그러면 이제 10번의 이제 학습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제 x 히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잘 나와서 그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여전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요 x가 처음에는 x 히스토리 이제 첫 번째 값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x 히스토리의 마지막 값이 이제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API로 경사 하강을 이제 구현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PLT 이제 플랫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요 이제 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넘파이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텐서플로우를 굳이 이제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fx를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PLT 이제 플러스해서 그 x 히스토리가 이제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넘파이 배열로 바꾸고요. 요거는 그냥 시각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 굳이 텐서플로우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 부분만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x 히스토리를 이제 fx 히스토리에 이제 넘겨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빨간 콩을 이제 찍어보는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예전처럼 경사 하강이 동일하게 잘 됩니다. 예전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점이 이제 다르냐면 요 부분을 예전에는 이제 수치 미분을 구현을 해서 수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근데 요 수치 미분은 요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변수를 받는 요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했기 때문에 여러 합성함수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고 다차원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한계점인데 텐서플로우의 그레디언트 테이블을 하게 되면 그런 점들을 이제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되고 다차원에 대해서도 되고 그리고 역전파를 통해서 미분이 수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게
그 미분을 구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대상의 변수가 그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자료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이 반드시 이제 부동소수점 형식이어야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정수들은 계산함수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형에 대해서는 미분을 구하는 게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수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 갱신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베리어블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갱신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API의 특수성을 좀 이제 반영을 해주시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 하강에 대해서 그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 구현한 역전파 신경망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연산별로 백워드를 구현하는 부분을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텐서플로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아까의 역전파 신경망을 구현을 텐서플로우 API로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점은 요 미니 배치나 이런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경사 산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달라지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수행하는 대신에 텐서플로우의 그 그레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 신경망을 한번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신경망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손실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이제 수정하는 게 더 힘드니까요. 그냥 이제 간단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계층을 추가하는 부분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뭐 이 점이 이제 텐서플로우 구현한다고 이제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신경망에 대한 이제 호출이 이제 있게 되면 여기서도 그냥 이제 순접파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똑같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연산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여기까지 해서는 이제 텐서플로우 API로서 달라질 만한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에서 조금 이제 달라질 점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랑 Y가 들어오고 우리의 이제 API에서는 이제 배치 크기랑 그죠? 에폭 그리고 이제 학습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예전처럼 이제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몇 번째 이제 학습인가 뭐 이런 것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요 학습 횟수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에폭당 배치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전체 이제 x를 배치 크기 이제 정수로 이제 나눠주고 학습 횟수는 이제 에폭 곱하기 에폭당 배치수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 횟수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니 배치 뽑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그 경사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그 텐서플로우의 역할이 이제 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경사 하강 기법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데 다만 이제 변수들이 그 텐서플로우 변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니 배치를 뽑는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넘파이로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원래대로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요 표본의 개수 자체는 이제 매 그 포문 내에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표본 수는 그냥 이제 x의 이제 개수만큼이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배치 대상이 이제 x 배치 그리고 y 배치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사 단추를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전파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역전파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 API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테이블 형성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순전파를 수행하는데 첫 번,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손실을 이제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손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단 X 배치를 이제 집어넣어서 모형의 이제 출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손실함수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손실함수를 이제 설정된 것을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그죠? 그 현재 이제 Y 배치와 아웃풋의 이제 차이를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역전파를 이제 수행할 그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순전파죠. 1. 순전파. 그러면 이 순전파를 한다고 해서 역전파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역전파를 구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역전파가 이제 수행이 되는 방식이 이제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 각 계층별로 역전파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요 그 관심이 있는 대상들을
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수행할 때 아까 이제 보시면 x랑 y에 이제 관심이 있으면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넘겨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역전파를 이제 구하고 싶으면 이제 이 경사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 테이프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호출을 손실을 최종적으로 해서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 모든 계층의 매개 변수를 이제 한꺼번에 전달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 레이어의 W와 레이어의 이제 B를 그 가독성이 좀 이제 별로니까 파람즈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요 파람즈를 이제 각 계층의 레이어의 W와 레이어의 B를 전체 이제 계층을 이제 순환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획득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 계층별 층별 경사 값이 형성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갱신은 원래 이제 하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계층별로 DW와 이제 DB가 이제 구해졌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층별 경사에 다음과 같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계층에 대해서 이제 갱신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죠. 그 해당 계층의 레이어의 W가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DW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학습률을 이제 곱해서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까 이제 그 한번 우리가 이제 해봤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또 확인할 게 요 레이어들이 그 W와 B라고 하는 값이 이제 있는 경우에 이제 대해서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추가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매개 변수 갱신 부분의 그 논리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활성화 함수를 그 별도의 객체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게 되면 그 텐서플로우 기반의 신경망을 이제 얼추 이제 구현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학습이 되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손실을 구하고 손실이 나올 때마다 수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변화를 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그레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손실이 이제 구해지고 나면 그럼 이제 손실 변화에 그 손실 값을 이제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변화를 이렇게 내보내줘서 사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게 첫 번째 학습이거나 아니면
요 배치마다 뭐 한 100개마다 아까랑 이제 룩앤필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산의 우선순위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몇 번째인데 그때 손실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요거는 뭐 똑같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행하실 때 요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중요한 점이 이 레이어 자체도 그 완전 연결 계층이 그 텐서플로우 연산에 이제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완전 연결 계층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텐서플로우 기반의 완전 연결 계층을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그 구현하면서 한번 보시죠. 입력수랑 이제 출력수랑 그리고 이제 활성화를 이번에는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전파를 직접 구현 안 하니까. 그러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W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이 W가 경사 산출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이 반드시 돼줘야 돼요.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그 예전처럼 이제 그 이 내용 자체는 넘파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 이제 베리어블이 이제 돼야 되고, 근데 이거를 최초에 이제 값을 형성할 때는 친숙한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활성화가 이제 뭐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만 다른 건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실제 이제 연산을 수행할 때도 텐서플로우 연산으로 구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Z를 수행하는데 텐서플로우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는 이 넘파이처럼 그냥 그 형식이 안 맞으면 알아서 맞춰주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요 그 x가 배치 단위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하겠습니다. x가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연산 이제 수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것을 좀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액티베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 액티베이션을 적용해서 나가주는 건 이제 똑같고요.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요 그 완전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이제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잘 확인이 되면 이걸 기반으로 텐서플로우 신경망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임의의 그 액세스를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샘플이 100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뭐 우리가 익숙한 784짜리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S가 100이고 N이 784인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입력 자체는 어, 넘파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경사를 구할 때 X가 요 경사를 구하는 이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상관없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완전 연결 계층 하나를 F 시리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완전 연결. 그러면 얘는 일단은 무조건 784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출력은 이제 우리 마음인데, 뭐 이게 10개 이렇게 끝나도록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모이드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C에 XS를 이제 전달해가지고 이제 아웃풋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개가 들어가서 784 이제 100 바이 784가 들어가서 100 바이 10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FC의 W와 FC의 이제 B를 살펴보면 이 두 개가 다 텐서플로우 형식 텐서플로우의 베리어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 이름이 이제 좀 복잡한데 그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제 이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역전파의 요청이 왔을 때 레이어의 W와 B가 이제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이제 이 텐서플로우의 그레디언트 자체가 이제 층별 형사에 대해서 이 순전파가 이제 되고 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기록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잘 되는 거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역전파 신경망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신경망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예전에 사용한 걸 그대로 뭐 사용해도 될 겁니다. 아마도요. 왜냐면 이제 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 자체는 이제 요 배치 단위의 입력을 받아갖고 이제 손실을 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이 뭐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안 돼 있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 add 하고요. 텐서플로우 완전 연결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784 바이 50 시그모이드 모델 add 텐서플로우 완전 연결 50 바이 100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모델 add 텐서플로우 완전 연결 100 바이 10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끝나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 자체에는 이 소프트맥스로 처리해주는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손실 변화 이렇게 이제 하고 모델 핏하고 X 트레인하고 대문자 Y 트레인을 이제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크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100하고 일단 에폭을
아까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10번 하고요. 또 학습률 0.1로 비교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그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텐서플로우가 자료형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X트레인의 그 부동소수점일 뿐만 아니라 32비트 부동소수점이 되도록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자료형을 이제 까다롭게 그 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오류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내적 연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데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 요 그 플로트 텐서와 더블 텐서의 그 연산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나오고, 요 플로트는 이제 32비트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더블은 64비트 정밀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플로트 넘파이에서는 그냥 플로트라고 하면은 이제 64비트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밀도를 지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텐서플로우는 그걸 좀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연산을 그 성능에 초점을 둬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정밀도를 좀 엄격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신경 써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이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요 X 같은 경우에 그 텐서플로우 이제 컨스탄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D 타입을 플롯 이제 텐서플로우 플로트 32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설정해 주는 부분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들어와도 그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 나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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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를 이제 32비트로 했었어야 됐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맞춰주겠습니다. W의 경우에도 이제 D 타입을 엄격하게 이제 그 텐서플로우 플로트 32로 이제 다 이제 엄격하게 이제 맞춰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을 다 이제 일일이 지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쓸 게 조금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직접 해주지 않아도 그 우리가 이제 호출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수행될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attribute error는 어디 오타가 난 겁니다. 그레디언트에서 층별 경사에서 지금 이제 넘파이 플로트 64가 이제 문제가 되네요. 손실값이 지금 그 텐서플로우가 아니라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스 펑션인데, 요게 이제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써서 그렇거든요. 요건 이제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이미 이제 정의하고 있는 손실함수를 그냥 이제 가져와서 쓰는 게 지금으로서 이제 제일 이제 편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 뭐 이것저것 이제 그 오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넌 타입하고 지금 이제 플로트하고 이제 연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경사가 이제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요 파람즈에서 이제 경사가 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어디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시간 됐으니까 내일 오전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드려서 이제 수행하도록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뭐 자료 문제 따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암탕은 이제 뭐 유사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나면 잘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이제 도입을 했고, 이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다 편리하게 딥러닝을 이제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전혀 편리하지 않은 걸? 그죠? 전혀 편리하지 않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그거는 내일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구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구현 안 하실 거고, 내일은 이제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를 소개해드려서 이런 구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소개를 받으실 겁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텐서플로우 자체 이제 저수준 API를 이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 내일부터는 이런 코드는 전혀 작성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